네. 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매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수업 시연을 하게 될 일반 사회교육과 2학번 오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생각한 효과적인 수업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효과적인 교수법 첫 번째는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수업. 두 번째, 수업과 관련되어 알맞은 자료를 사용하는 수업. 세 번째, 목소리가 크고 수업 내용에 따라 목소리를 조절하는 수업. 네 번째,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수업. 다섯 번째, 토론을 하거나 모둠을 만들어 조별 활동을 하는 수업. 여섯 번째, 멘토 멘티 등과 같이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일곱 번째, 실험 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고, 여덟 번째는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수업 시간을 정리하는 수업. 예시를 들자면 줄임말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판서라는 수업이고, 열 번째는 학생의 집중도를 고려해서 중간중간에 흥미 요소를 배치해 학생의 집중력을 최대한 오래 가게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수법 10가지에 대해서 말해 보았는데요. 제 성격 특성상 살짝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웬만한 학생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수업이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 시연 때는 효과적인 교수법 4번, 8번, 10번을 강조해서 수업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차에 대해 첫 번째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업 시연을 할 부분이 세 분야가 있었는데, 첫 번째 교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모양, 두 번째 학자별 교수 매체 분류, 세 번째 교수 매체의 제작 활용입니다. 첫 번째 안에는 교수 매체의 정의, 번로의 SMCR 모형, 최능과 실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과정 모형, 그리고 두 번째 학자별 교수 매체 분류에서는 구체성 대 추상성의 분류, 두 번째 경험의 원추 모형, 세 번째 교수 매체 제작 활용 안에는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연 때는 첫 번째 단원이 끝나면 그에 맞는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전 시간 내용을 복습을 해야겠죠. 네, 전 시간에 저희는 어썰 모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썰 모형이란 개별 교사나 훈련가들이 수업 매체와 공학을 교실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절차적 교수 모형인데요. A. 학습자 분석, S. 목표 진술, 두 번째 S. 방법 매체 및 자료 선정, U. 매체와 자료 활용, R. 학습자 참여 유도, E. 평가와 수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보셨던 목차에서 봤듯이 저는 교수 매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할 거기 때문에 이 빨간색 네모친 두 번째 S와 U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무빈님의 그 PPT를 활용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한 모형이죠. 네, 두 번째 S, 방법 매체 및 자료 선정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매체 선정이라는 게 있는데 교수 방법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이 교수 설계 모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저희 수업 시연에는 교수 매체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건데, 그래서 만약 나중에 교직에 나갔을 때 저희 수업이 그 매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체 자료 활용에서는 매체와 자료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이 OP 과정으로 계획했는데요.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보시면 자료 준비하기와 환경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네,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기자재를 모아서 사용할 순서를 선정하는 게 자료 준비인데요. 매체에 따라 당연히 수업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겠죠? 이에 대한 설명도 뒤에 부분에 가서 하겠습니다. 네, 환경 준비하기에서는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 매체를 활용하기에 알맞은 시설을 준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판서를 해야 되는 수업을 가지고 있는데 칠판이 없는 곳에서 수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매체에 따라 알맞은 시설, 준비물 같은 것 또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교수 매체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수업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세 가지를 이무빈 학우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교수 매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번로의 SMCR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쉐넌과 슈람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페이지는 220쪽을 피시면 되고, 여기 3번 교수 매체 커뮤니케이션 모형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 아닌가? 왜 근데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나오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교실에서의 수업 과정은 의사소통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단원 이름도 교수 매체와 교수 학습 모형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수업이 너무 교수 매체, 교수 학습을 위해 배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에서도 의사소통은 자주 하니까 그런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교수 매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매체는부터 한번 이무빈 학생님이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 매체는 교사와 학생의 중간의 위치,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수단 통로의 역할. 네, 맞습니다. 교수 매체는 교사와 학생, 이 중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에 위치해 있고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수단과 통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옆에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수 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아래에 바로 수단과 또는 통로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아래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런 학습의 과정 자체가 의사소통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수 매체는 전통적 의미의 수업인지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수업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통적 의미의 수업은 교사의 지식이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교수 매체는 이런 지식의 전달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중간 도구이고요. 조금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옛날의 교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게 저는 선생님이 교단에 서 있고 선생님이 열심히 판서하고 있고 그걸 받아 적는 학생들이 맨날 수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교수 매체는 어떤 것일까요? 이무빈 학우님. 전통적 의미의 수업. 어,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열심히 칠판에 판서를 하고 그것을 받아 적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생각해 보면은 이때 교수 매체는 어떤 것이 될까요? 그 칠판, 네, 맞습니다. 질문이 살짝 어려웠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교사와 학생 중간에 있는 칠판이 이런 교수 매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은 칠판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판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칠판이 학생에게 선생님의 지식 전달이 잘 되게 도움을 주는 중간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의미의 수업은 대부분 교사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수업은 이문님 학우님께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남. 이때 교수 매체는 의사소통이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게 융통성과 다양한 정도를 동시에 전달해야 함.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양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통적 의미의 수업과는 다른 부분이죠. 네, 어, 저희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학생과 선생님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즉, 현대에는 이렇게 양방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사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수업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의 양방향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도 교수 매체도 학생과 교사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컴퓨터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과 선생님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처럼 현대적인 수업에서는 컴퓨터라는 이런 교수 매체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 매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벌로의 SMCR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로 SMCR 모형은 벌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신자 S, 메시지 M, 경로 S, 수신자 R로 구분하였습니다. 이것을 학교 현장에 대입해 보자면 S는 교사, M은 정보나 지식, C는 교수 매체, R은 학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각에는 하위 요소 5가지가 있는데 통신자에는 통신 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계, 문화 양식이 있고 전달 내용에는 내용, 요소, 처리, 구조, 코드, 통신 방법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수신자는 송신자와 같습니다. 아래 3번에서 나와 있듯이 시각과 청각 등 의사소통의 경로 이런 통신 방법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통신자와 수신자의 태도, 지식 등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형이 보여주는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빨간색 네모친 통신기술, 태도, 지식수준, 사회체계, 문화 양식이 있는데 이것은 송신자의 객관적인 요소일까요? 주관적인 요소일까요? 객관적. 예. 주관적이요. 네, 맞습니다. 네,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네, 이런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M, 송신자가 말하는 메시지와 M, 다시 수신자가 받는 메시지가 달라지거나 같아지거나 엇비슷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벌로의 SMCR 모형은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매체는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송신자와 수신자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송신자의 통신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계, 문화 양식이 수신자의 하위 요소 5개와 다르다면 송신자가 아무리 A라는 내용을 이야기해도 수신자는 A-나 B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형은 교수학습 과정을 시청각 위주의 그 단순한 관점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교사와 학생의 특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벌로 SM, CR 모형까지 알아봤고 셰넌 실험 커뮤니케이션 이론 과정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컴퓨터 통신에서 변북초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간략하게 컴퓨터 통신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로 설명하자면 정보를 보내는 컴퓨터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고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기호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받는 쪽은 해독하여 그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정보로 해독한 후에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해서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정보를 얻어나가게 됩니다. 셰넌과 실험은 이렇게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말했던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부호화, 해독, 잡음, 피드백 과정과 경험의 장을 추가하여 설명합니다. 즉, 정보를 보내는 컴퓨터는 송신자, 정보를 받는 컴퓨터는 수신자, 즉 교사와 학생, 잡음은 주변 소음이나 온도 등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와 경험의 장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심리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경험의 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 매체는 앞에서 봤다시피 정보 전달자와 수신자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 매체는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이루어지는 통신 경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은 통신 경로의 대역폭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역폭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칠판을 가지고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아마 판서하는 양이 될 것이고 질은 그 판서의
판서의 글씨체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체 특성에 따라 전달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장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는데 혹시 주관적 요소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 주관적 요소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주관적 요소가 다르면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르듯이 이 셰넌과 실험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도 이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장, 즉 공감대가 많을수록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잡음이나 반복적인 피드백, 즉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장에 대해서 사담을 살짝 하자면 저희가 학교 생활을 했을 때 혹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생님은 나이가 많은 교사였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적은 교사였을까요? 적은 교사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이 적은 교사를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결국 나이가 적은 교사분들은 나이가 많은 교사분들보다 학생과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장이 많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어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을 알아야 된다면 어떤 것을 알까 고민해서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교수 매체에서는 학생과 선생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수단과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본로의 SMCR 모형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주관적 환경에 따라 메시지가 변화한다. 이 주관적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셰넌과 실험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는 공통으로 경험하는 즉 공감대가 많을수록 그리고 잡음이 적을수록 피드백을 많이 할수록 원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인 교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학자별 교수 매체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성 대 추상성의 분류를 통해 매체를 분류할 수 있다. 경험의 원추 모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구체성과 추상성의 분류인데요. 이 구체성과 추상성의 분류는 호반 등이 주장하였고 페이지는 229쪽을 피시면 됩니다. 230쪽을 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책에서도 나왔다시피 구체성 대 추상성의 분류는 호반이 주장하였고 교육과정의 시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각 자료가 그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성에 따라 가치가 정해집니다. 혹시 교육과정과 시각화 아래 내용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상적인 내용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는 방안. 네, 맞습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학생들에게 추상적인 사실을 가르칠 때는 그냥 말로써 설명하기보다는 사진이나 모형을 들고 와서 설명해 주다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시각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을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매체를 분류해 놓았는데요. 위로 가면 갈수록 추상적이게 됩니다. 즉, 전체 장면이 모형보다는 더 구체적이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전체 장면은 구체적이다, 언어는 추상적이다 라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사진이 있다면 구체성도 있고 추상성도 있는 이런 매체이구나와 같이 구체성과 추상성을 함께 가진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구체성과 추상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경험은 원추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의 원추 모형은 데일이 주장하였습니다. 데일의 모형이 그리고 또 데일의 모형을 여기 나왔던 행동적 단계, 영상적 단계, 상징 추상적 단계로 나눈 것은 브루너입니다. 경험의 원추 모형이란 매체가 아래서부터 위로 가면 갈수록 구체적이라는 것을 원추의 틀 안에서 위계적으로 배열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브루너는 이 데일의 모형을 행동적, 영상적, 상징, 추상적 단계로 구별하였습니다. 행동적 단계는 목적적 경험, 구성된 경험, 극대화된 경험, 시험, 견학, 전시까지가 행동적 단계이고 영화, TV, 녹음, 라디오, 사진, 시각 기호가 영상적 단계, 언어가 상징 추상적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적 단계는 직접적인 경험, 영상적 단계는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이고 마지막으로 상징 추상적 단계는 언어, 시각 기호를 통한 학습입니다. 브루너는 이를 통해서 행동적인 단계, 영상적인 단계, 그리고 추상적인 단계를 거쳐 설명하면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구체성이 높은 자료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상적인 자료를 사용하면 수업의 효과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인지 발달이 덜 된 학생에게는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인지 발달이 높은 학생에게는 추상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학자별 교수 매체도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구체성과 추상성의 분류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시각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 이 키워드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구체성이 높은 순서대로 전체 장면 모형, 필름, 입체도, 슬라이드, 사진, 회화, 지도, 도표, 언어인데요. 이걸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줄임말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대로 전모필,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입이 사회 지도하게 생겼어 라는 방식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혹시 따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따라할까요? 전모필 입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전모필 입이 사회 지도하게 생겼어. 네, 이 형편은 없지만 그래도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은 이 줄임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의 원추 모형에서는 구체성이 높은 자료부터 사용, 그리고 추상적인 자료를 사용하면 수업 효과가 올라간다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학자별 교수 매체 분류까지 끝이 났고 세 번째 교수 매체와 제작 활용,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에 대해서 할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학교에서 받았던 수업은 이런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가 공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 매체와 제작 활용 학습 목표인데 한번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적 매체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뉴 미디어가 무엇이고 어떤 매체가 속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뉴 미디어와 전통 매체를 구별하여 분류할 수 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 책을 보시면 232쪽을 펴시면 됩니다. 네, 다 피셨나요? 네. 네. 네, 전통적 매체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나온 전통적 매체는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는데 칠판, 융판, 게시판, 실명, 모형, 디오라마, 차트, 도표, 지도, 사진, 그림, 이미지, 신문, 라디오, TV, 실물, 화상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전통적 매체를 딱 하고 떠올렸을 때 이 칠판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칠판은 앞에서도 말했는데 교사와 학생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교사가 지식 전달을 위해 학생과 만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칠판과 떼놓을 수 없는 파트너는 바로 분필이고 이 분필을 통해서 선생님은 판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판서의 조건, 첫 번째, 글씨는 알아보기 쉽게 똑바로 적절한 크기로, 즉 글씨체가 좋아야 된다. 판서 글씨체가 좋아야 된단 말인데요.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판서의 내용은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즉 너무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에 적어놓지 말고 사전의 계획을 통해서 왼쪽 위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놓고 오른쪽 위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놓는 등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색분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흰색 분필로 쓰고 있다가 PPT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다시 칠하듯이 색분필을 활용하여 빨간색으로 칠하든지 다른 색의 색분필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표나 그림 등을 칠판에 판수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컴퍼스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것이 이런 좋은 판서의 조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융판과 게시판입니다. 융판과 게시판은 저희가 초등학생 때 교실 맨 뒤에 사물함 위에 있는 그 초록색 배경의 게시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학습에 관련된 자료나 학생의 창작품을 교실의 뒷면이나 복도면에 게시할 때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료를 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쉽게 프린트하여 쉽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실물 모형 디오라마인데요. 실물은 다 알다시피 실체, 물체, 인물을 말하고 모형은 실물이 가지는 제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물. 디오라마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라마는 네모 모양의 유리상자 안에 주로 지형을 배경으로 하여 거물, 삼각 등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배치함으로써 입체감을 주도록 만든 것인데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라마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은 한국 지리 등과 같은 지리 수업인데요. 지리는 지형 같은 것을 볼 때는 사진으로 볼 때는 너무 좁아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오라마를 이용하여서 지형을 네모 상자 안에 배치해서 지형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줄 때 이 디오라마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네 번째는 차트 도표 지도입니다. 차트는 칠판에 판수할 내용을 전지 크기의 종이에 미리 작성한 것으로 교실 중앙에 걸어놓고 교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요즘은 이런 차트 도표 지도가 웬만하면 컴퓨터, PPT 등과 같은 매체로 넘어가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진, 그림, 이미지인데 사진은 실제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모습이고 그림은 대상을 비교적 자세히 그려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성이 높은 것은 그림보다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나 이미지보다 사진이 더 학습 효과가 높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런 이유는 그림이 이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상의 특성을 자세하게 그려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학습 효과가 무조건 사진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섯 번째 신문은 교수 매체로서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신문 활동 교육이라고 신문을 스크랩하는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는 라디오 TV인데요. 거의 모든 나라의 교육 방송이 라디오 TV로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오디오, 비디오 스트리밍의 기술의 발달로 VOD, AOD가 활성화되었습니다. VOD는 TV는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볼 수 있는데 VOD는 예전에 했던 것, 예를 들면 유튜브 등과 같이 예전에 했던 영상을 지금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VOD 할 때 V는 비디오고 AOD 할 때 A는 오디오여서 VOD는 예전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AOD는 예전에 녹음본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여덟 번째는 실물 화상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 활용한 수업을
봤는데 혹시 우민님은 이 실물 화상기를 활용한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네. 아, 네. 실물 화상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화상기는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 모습이 생겼고요. 이 판에 어떤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매체를 올려놓고 이 카메라를 TV와 연결하여 이 준비된 교수 매체를 TV로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물 화상기입니다. 이 실물 화상기의 장점은 별도의 자료 제작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용이 간편합니다. 즉, 그냥 교사가 준비한 매체를 가지고 그냥 카메라에 대기만 하면 TV 속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료 원본의 손상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매체 자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점은 원본의 내용 중에서 관련 없는 부분도 함께 나와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인데요. 이렇게 교수 매체를 직접 옮기면서 손이 같이 찍히는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물 화상기를 사용할 때 이 실물 화상기의 빛보다 더 큰 빛이 존재한다면 자료의 표면에 반사되어 그 화면이 보이지 않는 등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통적 매체까지 진행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뉴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 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입니다. 그 책에서 나온 종류로는 첫 번째 비디오 프로젝터, 두 번째 전자칠판, 세 번째 스마트 TV, 네 번째 엔스크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비디오 프로젝터는 학교 수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걸 봤을 수도 있고 현재 강의실에 웬만한 강의실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 위에 천장 위에 붙어 있는 비디오 프로젝트 또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 프로젝트의 장점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뉴 미디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에서 유용하게 됩니다. 단점은 화면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전자칠판입니다. 프로젝트에 투사된 화면에 전자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는 칠판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TV. TV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결합하고 각종 앱을 설치하여 웹서핑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한 다기능 TV를 스마트 TV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N스크린.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N개의 기기, 즉 노트북에서도 보여주고 스마트폰에서도 보여주고 TV에서도 보여주는 연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N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고 다니며 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여 무궁한 자료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학습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교수 매체와 제작 활용도 끝났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매체에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뉴 미디어와 헷갈릴 만한 매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물 화상기와 라디오, TV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웬만하면 전통적 매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 매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것 또한 줄임말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에 빨간색을 딴 것처럼 이게 전체 실화라니, TT, U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통적 매체, 실화, 실물 화상기, 라디오, TT, TV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 미디어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쓸 수 있는 디지털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통적 매체는 점차 사용이 줄어드는 매체 그리고 뉴 미디어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가면 더 많이 사용될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디브리핑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했던 내용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 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교수 매체 커뮤니케이션 모양에서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 교수 매체는 학생과 선생 중간에 있고 수단과 통로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번로 SMCR 모형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주관적 환경에 따라 메시지가 변화한다.
세 번째, 셰넌과 시람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경험의 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잡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반복적인 피드백이 발생할수록 원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자별 교수 매체 분류 정리에서는 교육과정의 시각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의 이의를 높이는 방안이 교육과정의 시각화라는 것을 알면 되고, 구체성이 높은 대로 전체 장면, 모형, 필름, 입체도, 슬라이드, 사진, 회화, 지도, 도표 언어가 있는데 외우는 방법은 전모필, 입이, 사회 지도하게 생겼어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의 원추 모형에서는 구체성이 높은 자료부터 사용한 뒤에 추상적인 자료를 사용하면 수업의 효과가 올라간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디브리핑 퀴즈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교수 매체는 학생과 선생, 지읒 기억의 위치. 혹시 답이 무엇인지 알까요? 중간, 네, 맞습니다. 네, 번로 SMCR 모형에서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지읒, 기억, 지읒, 히읗 기억에 따라 메시지가 변화합니다. 주관적 환경, 네, 맞습니다. 네, 셰던과 실험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는 땡땡땡땡이 올라갈수록 땡땡이 내려갈수록 그리고 땡땡땡땡 할수록 원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혹시 세 가지 뭔지 알 수 아실까요? 음, 뭐 경험의 장인 것 어,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줄여서 경험의 정의라고 하고 공통으로 공통 경험한 공통으로 경험하는 장이 네, 높을수록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낮을수록 네, 그리고 피드백을 할수록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맞췄는데요. 앞에 단어는 계속 하는 거. 반복 네, 맞습니다. 반복적인 네, 맞습니다. 네, 공통으로 경험하는 장, 잡음, 반복적인 피드백이 발생할수록 원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구체성과 추상성의 분류에서는 한번 다음 매체를 구체성이 높은 순서로 한번 배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전체 장면,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2, 3, 1. 네, 전체 장면, 슬라이드 언어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네요. 맞네. 전모피 리뷰 사이즈도 생겼어 하면은 맨 첫 번째 나오고 이 할 때 슬라이드 그리고 언어는 생겼어 할 때 그리고 경험의 원추 모형을 통해 어떤 자료에서 어떤 자료로 가면 수업의 효과가 올라갈까요? 구체적 자료에서 추상적 자료?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를 분류해 보시오. 첫 번째, 실물 화상기, 라디오, 스마트 TV, 엔스크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전통적 매체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뉴미디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실화라니 전통적 매체, 실물 화상기, 라디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브리핑 퀴즈까지 해서 이번 수업 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끝내신 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요.